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주제는 미래의 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.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좀 주제를 설정을 하자면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방법?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거의 한 부동산 쪽 일을 처음 할 때쯤에 어떤 사무실을 구해 주는 계기가 생겼는데, 그 손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평짜리 사무실을 구한다고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. 뭐 십몇 년 전이니까 거의 완전 저 초창기 때 일이긴 하죠.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고 위치가 좀 빠지더라도 가성비 좋고 좀 좋은 거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그런 사무실을 좀 구해주려고 했었죠. 뭐 경험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겠지 해서 이제 나중에 손님 만날 때 그런 물건을 이야기를 했죠. 봐라, 이게 지금 30평대면 보통은 가격이 뭐 월세가 뭐 300만 원대다.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거의 반값이다. 대신에 내부가 올드하다. 그런데 공사 좀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. 위치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뭐 건물 외관은 조금 낡긴 했지만,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 오래오래 쓴다고 하시는 전제하로 저는 이런 물건을 추천을 드립니다. 즉 저는 가성비를 좋은 거를 추천해 드린 거죠. 우리가 뭐 침대를 사더라도 비싼 뭐 유럽산 침대가 있고 되게 싼 뭐 중국에서 만든 침대가 있다고 치죠. 그러면 그냥 중국에서 만든 침대가 유럽산 침대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싸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겠죠. 그냥 뭐 기능성이나 퀄리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 금액도 착하고 이러니까 저는 사무실을 구하러 온 손님한테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. 이거 정말 좋은 물건 아니냐, 싸다, 중국산 침대 소개하듯이. 근데 그 손님이 저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. 이 물건은 안 봐도 될 것 같다. 나는 월세를 1.5배 정도 더 낼 의향도 있고 2배 정도 더 낼 의향도 있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30평대 물건 중에서 좋은 거 추천해줘라. 한마디로 유럽산 침대를 원한 거죠.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제 나는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건 아깝지 않다. 왜냐면 사무실은 생산성이 나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자기도 창의력과 영감이 더 생기고 좋은 직원들도 더 채용할 수 있고 좋은 업무 환경이 있어야 더 몰입해서 일할 수도 있고 더 일을 오래 할 수도 있다. 그러니 좋은 사무실 소개시켜줘라. 비싸도 된다. 내외관 예쁘고 내부도 예쁘고 위치도 좋고 이런 거 소개시켜달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.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서 생각을 많이 바뀌게 된 그때 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30살 때였나 그랬는데. 그러니까 뭐 싼 게 비지떡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무실 구해서 좋은 퍼포먼스 나오는 게 사무실 월세를 아끼는 것보다 좋다. 그 다음부터 제 편견, 가성비 좋은 게 좋다. 이왕이면 A급 물건보다 B급, C급으로 가성비를 채우자.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사더라도 어차피 바퀴만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냐, 튼튼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인생을 그런 식으로 다 프레임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. 가성비 싸고 좋은 거. 그러니까 싸고 좋다라는 게 그냥 착한 금액, 좋은 기본적인 성능. 그러니 제가 그 사무실 손님하고 이야기했었던 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. 우리 그렇잖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꼬마 빌딩을 산다 하더라도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강남은 수익률이 굉장히 적죠.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 경우 건물들이 태반이겠죠.
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는 물건들을 사려고 하는 것들은 미래 가치, 즉 자산이 수익률은 떨어져도 이 자산의, 이 빌딩의,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희망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적어도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죠. 주식은 어떻습니까? 주식도 마찬가지죠. 배당 보고 주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배당이 적어도, 배당이 아예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,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대부분 다 선호를 하잖아요.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뷰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죠.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무실도 마찬가지겠죠. 미래의 뷰를 바라보고 비싼 사무실을 구하는 거예요, 그 손님은.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. 지금 제가 부동산하고 주식의 비율을 들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.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. 그냥 무조건 싼 월세에서 위치가 좀 빠져도 가성비 좋은 상가를 구하는 거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. 근데 조금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성비를 그 사람들보다는, 아까 전자 이야기했던 사람들보다는 가성비를 조금 덜 중요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가성비라는 건 내가 매달 나가는 상가로 얘기하면 월세의 개념이잖아요. 소비를 아낀다는 개념이죠. 저축을 한다는 개념이죠.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사무실을 구하는 사람, 혹은 사업을 굉장히,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이 소비의 그림보다도 벌어들이는 생산적인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끼고 저축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돈을 더 벌어들이는 구간에 배팅을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배당주에 배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반대되는, 배당이 없어도 주가가 오를 것 같은 희망에 배팅을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,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개념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. 요즘에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끼고, 그래서 이거를 꼭 사람들이 명심을 하고 일을 하면 좋겠다. 저도 그때 이후로 많이 패턴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무조건 싸고 그냥 제일 그냥 굴러만 가는 막 그냥 그런 차만 선호를 하다가,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이런 걸 아낄 필요는 없겠다. 중간 정도 이상은 돈을 쓰자 라고 좀 바뀌게 되는 계기. 집을 원룸을 구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가성비를 엄청나게 따지고 했었으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성비보다도 옵션 제대로 들어가 있고 좀 깔끔하고 이런 집, 사무실, 제가 쓰는 소비 패턴들도 그런 식으로 약간씩은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. 너무 제가 기존까지 그랬던 것 같죠. 그러니까 가난의 습성이었던 거죠. 돈을 잃을까봐의 두려움이 돈을 얻으려는 용기를 다 없애버린 거죠. 그러니까 가성비 연연하고 무조건 5만원짜리 살 거를 그냥 3만원짜리를 어떻게든 찾아서 사게 되고 막 이런 패턴들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. 아껴야 잘 산다라는 개념을 그냥 그대로 맹신해버린 거죠. 제 주변에서 그런 거 아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. 일단 또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, 그래서 그럽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버는 능력을 더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돈을 아끼는 능력보다도. 저는 그때 그걸 확실하게 느꼈고,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무가치한 사무실, 그냥 앉아서 컴퓨터만 켜고 업무만 보면 되는 이 사무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단순한 개념들, 그냥 여기서 똑같이 PC로 일을 하는데 좋은 사무실이나 조금 별로인 사무실이나 월세 100만 원 아끼면 좋지, 월세 200만 원 아끼면 좋지, 좀 싼 사무실 들어가면 되지, 뭘 그런 거 가지고 생산성을 따지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멍청하고 우둔하고 되게 생산적이지 못한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, 앞으로 그냥 자신의 그 소비 패턴들을 좀 더, 이런 소비 패턴들을
스스로한테 조금 더 관대하게,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조금 더 관대하게 그런 욕망들을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고, 뭐 내가 좋은 집을 좀 더 살고 싶다, 좋은 차를 더 사고 싶다, 좋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싶다, 좋은 컴퓨터로 뭔가 일을 더 하고 싶다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되게 그냥 작은 것들부터 큰 것들부터 해가지고 자신의 환경과 물질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게 내 환경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랑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골자입니다. 끝.